김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였다. 박 회장님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평범한 간호사일 뿐이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의 시선에 짓눌려 사는 그녀가 갑자기 글로벌 제국의 후계자가 된 것이다. 병실에서 박 회장님의 마지막 순결을 지켜본 그날, 그녀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였다. 그런데 왜 그녀에게 이런 일이? 지은은 병원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했다. 박 회장님, 아니 박혜숙 여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회사 한빛제약의 창업자였다. 70대 후반의 나이로 암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6개월. 지은은 그녀의 전담 간호사였다. 매일 아침, 지은은 혜숙 여사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었다. 지은 씨, 당신처럼 강한 여자가 필요해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혜숙 여사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지은은 그 말을 단순한 위로로 여겼다.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가족과 멀어진 그녀에게 혜숙 여사는 유일한 지지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유언장.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인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동생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다. 지은이 25살 때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없어.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는 울면서 왜 그렇게 살아?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집을 나와 서울로 올라왔다. 간호사로 일하며 독립적으로 살았지만 가슴속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도 마찬가지였다. 병원 동료들은 그녀를 그냥 레즈비언 간호사로 치부했다. 지은 씨, 남자 소개해줄까? 라는 농담 속에 숨겨진 비아냥.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피가 끓었다. 이제 유언장이 공개됐다. 한빛제약의 지분 70%, 해외 자회사들, 그리고 수백억 원의 재산.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 이승준 씨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박 여사님은 당신을 후계자로 지목하셨습니다. 이유는 유언장에 적혀 있어요. 김지은은 나의 영혼의 동반자이자 미래를 이끌 자질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영혼의 동반자. 그건 무슨 의미일까? 혜숙 여사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곤 했다. 젊은 시절 남편과 결혼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느끼지 못했다. 나는 항상 숨겨진 나 자신을 숨겼어. 당신처럼 용감하게 살지 못했지.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공감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컸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연인 이민지였다. 민지는 30살의 변호사로 지은과 3년째 사귀고 있었다. 민지는 강인한 성격으로 지은을 지탱해줬다.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나한테? 나 같은 사람이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너는 충분히 자격 있어.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봐. 지은은 불안했다. 이 재산이 가져올 변화. 가족의 반응, 사회의 시선. 이미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이 힘든데 이제 부유한 후계자가 된다. 그건 더 큰 타겟이 될 터였다.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한 지은은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다. 소문이 퍼졌다. 지은 씨가 박 회장님 상속받았대? 어떻게? 그냥 간호사인데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과장님이 다가왔다. 축하해, 지은 씨. 이제 우리 병원 그만두겠네. 지은은 웃으며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이 재산을 받으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민지와의 관계는? 가족은?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가족 그룹 채팅을 봤다. 오랜만에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아빠.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답장은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의 세부 사항을 들었다. 한빛제약은 제약뿐 아니라 바이오 기술, 해외 시장까지 확장된 글로벌 기업이었다. 해숙 여사는 자녀가 없었고 친척들은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 당신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요. 나의 꿈을 이어가세요. 유언장에 적힌 말이었다. 지은은 간호사로서의 삶을 사랑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이 그녀의 소명이었다. 그런데 CEO가 된다. 그녀는 그 자질이 있을까?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이건 기회야. 하지만 위험도 있어? 사회가 너를 어떻게 볼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이게 그녀의 운명일까? 저녁, 민지와 함께 산책하다 지은은 털어놨다. 해숙 여사님은 나처럼 살지 못한 삶을 후회하셨어.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같아. 민지는 그럼 받아들여. 하지만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미디어의 타깃이 될 텐데. 지은은 민지의 손을 꽉 쥐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선택이 가져올 때가? 가족의 반대, 사회의 비난. 지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은은 가족 집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시골 마을. 문을 열자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지은아, 왜 왔어? 아버지는 TV를 보며 뭐 하러 왔냐?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박 회장님 유언장 때문에 왔어요. 제가 상속받았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동생이 아이를 안고 들어오며 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뭐. 그 돈 많은 할머니가 왜 너한테? 지은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이게 내 인생 바꿀 기회야.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 이 정상적으로?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찔렸다. 가족 모임은 곧 논쟁으로 번졌다. 아버지는 레즈비언 따위가 그런 회사 운영할 수 있냐? 사회가 가만히 있겠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아빠, 제 성 정체성은 상관없어요. 저는 능력이 있어요.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어머니는 민지랑 헤어지면 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 모든 게 해결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게 왜 해결이 돼요?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동생은 언니, 솔직히 부끄러워. 우리 집안에 그런 소문 나면 어떻게 해?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 재산이 가족을 다시 모을 기회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분열을 키웠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놨다. 가족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돈 때문에 더 미워할 것 같아. 민지는 안아주며 우리가 함께라면 돼. 하지만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한빛제약 본사로 향했다. 이사회가 소집됐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발표하자 임원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간호사가 CEO라니? 게다가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알았다. 그녀의 성 정체성이 문제였다. 한 임원이 말했다. 김지은 씨, 당신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은은 제 사생활은 제 일입니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가두려 했다. 회사 안에서 반발이 시작됐다. 일부 직원들은 그녀를 지지했지만 보수적인 임원들은 음모를 꾸몄다. 그녀를 몰아내자.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자 지은은 그 소문을 들었다. 민지는 변호사로서 도와주려 했지만 이건 도덕적 딜레마야.
너는 간호사로서의 윤리를 지키고 싶어 하잖아. 지은은 고민했다. 한빛제약은 신약 개발로 유명했다. 하지만 과거에 임상시험 조작 의혹이 있었다. 해숙 여사가 숨긴 비밀일까? 지은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해숙 여사가 젊은 시절 동성 연인을 두고 강제 결혼당한 과거. 나처럼 되지 마 유언장에 숨겨진 메시지였다. 지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이 재산을 받으면 그녀는 자유로워질까? 아니면 더 큰 감옥에 갇힐까?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미디어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레즈비언 간호사가 제약 제국 상속, 기사가 쏟아졌다. 민지의 사무실에 항해 전화가 왔다. 너 같은 변호사가 왜 그런 여자와 민지는 지은에게 우리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민지의 눈빛에 불안이 스쳤다. 배신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지은은 혼자 병원 옥상에 서서 울었다. 이 모든 게 해숙 여사의 계획이었을까? 그녀를 시험하는? 이사회에서 지은은 첫 연설을 했다. 저는 박 여사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바꾸고 싶어요. 더 투명하게, 윤리적으로.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뒤에서 임원들이 속삭였다. 저 여자가 뭘 안다고. 지은은 압력을 느꼈다. 가족에게서 온 메시지. 돈 좀 보내. 내가 우리 가족이잖아. 이제 가족은 그녀를 이용하려 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이 선택이 옳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내가 결정해.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해. 지은의 마음이 찢어졌다. 사랑, 가족, 사회. 모든 게 충돌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녀는 다음 단계를 밟아야 했다. 지은은 회사 서류를 파헤치다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다. 한빛제약의 과거 임상시험에서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 해숙 여사가 은퇴한 사실. 이걸 공개하면 회사가 무너질 텐데 지은은 고민했다. 도덕적 딜레마였다. 간호사로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하지만 CEO로서 회사를 지켜야 했다. 민지에게 상의했다. 공개해. 그게 내 원칙이잖아. 하지만 공개하면 상속이 무효가 될 수 있었다. 지은은 밤새워 생각했다. 이게 해숙 여사의 시험일까? 그녀를 성장시키려는? 이사회에서 반대파 임원이 공격했다. 김지은 씨, 당신의 성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해요. 지은은 그건 차별입니다. 제 능력을 보세요.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디어의 압력이 커졌다. TV 토크쇼에서 레즈비언 CEO, 한국 사회에 만나 라는 주제가 다뤄졌다. 지은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렸다. 김지은 씨, 연인과 결혼할 계획인가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민지는 이제 그만하자. 나도 지쳤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야, 왜? 민지는 내가 변했어. 이 재산 때문에 배신이었다.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가족의 압력도 심해졌다.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와 돈을 나눠. 내가 왜 다 가지냐? 라고 요구했다. 지은은 아빠, 이건 제 책임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생이 언니, 우리도 가족이야. 내 생활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봐. 지은은 상처받았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고립시켰다. 홀로 남은 지은은 해숙 여사의 무덤을 찾았다. 왜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눈물이 흘렀다. 그곳에서 옛 동료를 만났다. 박 여사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어. 자신의 못다한 삶을 당신에게. 지은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다. 회사에서 스캔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빛제약의 과거 잘못을 인정합니다.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소란스러웠다. 주가가 떨어졌다. 임원들이 사퇴했다. 지은은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유로웠다.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야. 이 민지는 답하지 않았다. 배신의 아픔이 남았다. 가족도 멀어졌다. 내가 우리를 망쳤어. 지은은 홀로 서야 했다.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레즈비언이 회사를 망친다. 하지만 지지자들도 생겼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은 씨, 힘내세요. 메시지가 왔다.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미러 앞에서 자신을 봤다. 나는 누구야? 간호사, CEO, 레즈비언, 모든 게 섞였다. 민지와 재회했다. 카페에서. 민지야, 나 없이 살 수 있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못해. 하지만 내 선택이 무서워. 지은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별의 위기. 지은은 회사로 돌아가 재건을 시작했다. 새 임원들을 뽑고 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반대파의 음모가 드러났다. 한 임원이 데이터를 유출하려 했다. 지은은 대면했다. 왜요? 임원은 당신 같은 사람이 CEO라니. 웃기지. 차별의 뿌리가 깊었다. 지은의 식탁은 고요했다. 홀로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대가 사랑의 상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압력. 하지만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사는 법, 해숙 여사의 유산이 진짜로 준 선물. 긴장감이 고조되며 그녀는 다음 도전을 맞이했다. 스캔들 공개 후 한빛제약은 위기에 처했다. 주주들이 소송을 걸었다. 지은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저는 박 여사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게 옳아요. 판사는 당신의 용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디어는 여전히 그녀를 공격했다. 레즈비언 CEO의 실수에 지은은 인터뷰에서 제 성 정체성은 제 업무와 무관합니다. 사회가 변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전통 가족을 지키자 지은의 집에 협박 편지가 왔다.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민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려 했다. 민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내가 옳았어. 함께 싸우자. 지은은 안겼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다시 시작됐다. 어머니가 전화로 민지랑 헤어져. 그러면 돌아와. 지은은 엄마, 왜 제 행복을 인정 안 해요? 어머니는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고통받을 텐데. 지은의 내적 충돌. 사랑 vs 가족.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회사에서도 도덕적 딜레마. 새 약 개발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라는 압력. 지은은 거부했다. 환자 목숨이 우선입니다. 임원들이 반발했다. 배신이 드러났다. 가까운 동료가 미디어에 정보를 팔았다. 김지은은 무능해. 기사가 나왔다. 지은은 대면했다. 왜요? 동료는 내가 레즈비언이라서. 회사 이미지가 나빠해. 지은은 해고했다. 하지만 상처가 깊었다.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민지는 지게 현실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지은은 LGBT 단체와 협력했다. 세미나를 열어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반대도 세졌다. 아버지가 TV에 나와 내 딸은 잘못됐어. 상속 포기하라. 이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의 공개 배신. 내적 각성이 왔다. 지은은 일기를 썼다. 나는 나로 사는 게 옳아.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사 재건에 성공했다. 주가가 회복됐다. 새 약이 출시됐다. 미디어에서 김지은 변화의 상징지라는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개인적 손실. 민지와의 관계가 다시 흔들렸다. 지은아, 나 임신했어. 민지는 아니었다. 농담이 아니었다. 민지는 아니, 그냥 비유야. 하지만 우리 미래는. 지은은 결혼하자. 법이 안 돼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
또 다른 딜레마.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가족과 재회했다. 아빠, 엄마. 저를 인정해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돼. 미안해. 화해의 순간.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은 계속 싸웠다. 한빛 제약은 안정됐다. 지은은 CEO로서 성공했다. 하지만 내적 평화는 아직. 민지와 함께 사는 삶,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성공 스토리, 미디어는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비난이 있었다. 가족과 관계가 회복됐다. 어머니가 지은아, 민지 데려와 외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해숙 여사의 유산이 준 교훈. 숨기지 말고 살아. 위지은은 그걸 실천했다. 최종 대면. 반대파 임원이 사과했다. 미안합니다. 제 편견 때문이었어요. 지은은 용서했다. 함께 변화합시다. 회사 내 다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LGBT 직원들이 늘었다. 지은의 삶은 모델이 됐다. 하지만 대가. 잃은 친구들, 받은 상처. 민지와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했다. 지은아, 우리는 이겼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선택이 옳았을까? 사회는 변할까?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 아니면 사회의 희생양이 된 것인가?